예, 오늘 3주차 수업 시작하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사진에 관한 거 잠깐 해봤고요. 동영상에 관한 거를 좀 더 설명드리려고 하다가 시간 관계상 못했는데 교재 56쪽에 보시면 MX 플레이어 설치하기라는 과정이 나와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동영상을 재생하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나요? 우리 갤러리에 들어가면 사진이 있고, 그렇죠? 사진이 있고 동영상이 있는데, 이런 사진을 우리가 이제 터치하면은 사진이 보이고, 동영상을 터치하면 동영상이 재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를 했냐면,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MX 플레이어라는 프로그램 앱을 별도로 설치했어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비디오라는 앱이 있어요. 비디오. 이 비디오 앱을 놓으면 요렇게 예. 예를 들어서 강릉이라고 하는 폴더 안에 1분 30초짜리, 뭐 52초짜리 이런 동영상이 있어요. 강릉에 이제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교육 끝나고 이제 보니까 강릉 앞바다, 바닷가에서 이렇게 구경하기가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찍은 거예요. 갯바위도 있고 한 대를 찍은 거를 이제 촬영한 건데, 예. 소나무도 많이 있더라고요. 소나무들. 바닷바람이 차가우니까 겨울에 소나무를 키워가지고 바람을 막는데요. 예, 그래서 소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더라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저희 동네 공원에서 무슨 행사를 했었어요. 예, 저희 동네가 김포공항하고 좀 가깝다 보니까 비행기가 이제 이착륙할 때 되게 시끄러워요. 그래서 매년 행사를 해요. 공항길 거기를 걸어갔다 오는 거예요. 공항까지. 왕복 한 8km가 좀 넘는데, 이제 걸어가고 걸어오면은 이제 무슨 뭐 행사죠. 쉽게 말해서 행사고. 근데 가긴 갔어요. 한 4km 걸어서 갔는데 아는 어르신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그냥 끙끙대고 다시 집에 갈 거 생각해 끔찍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 모시고 택시 타고 와버렸어. 그게 낫지 거기서 고생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제가 살고 있는 동네 있는데 동영상을 제가 좀 편집해 봤던 거고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찍어서 갖고 있는 거, 이게 폴더별로 나와요, 이렇게. 그런데, 저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자, 제가 여기다 메모를 좀 해드리면은, 사진. 사진이라는 말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이런 말이 나와요. 화소. 영어로는 픽셀이라고 하죠, 픽셀. 그리고 또 무슨 말이 나오면 해상도라는 말이 나와요, 해상도. 우리 카메라 있잖아요, 카메라. 옛날 필름 카메라는 필름을 집어넣고 나서 셔터 버튼을 딱 누르면 착각하고 찍히는데 렌즈를 통해서 들어온 사물이 필름에 상이 맺혀지는 거예요. 그 이제 필름 카메라가 그런 거고, 디지털 카메라는 우리 이제 스마트폰도 그렇고 일반 디지털 카메라는 어떻게 하냐면 필름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카메라 안에 들어 있어요. 이제 거기에 내가 어떤 부분을 사진을 찍게 되면은 그 사진 찍힌 부분의 색깔을 분석을 해서 저장을 하거든요. 잠깐 그게 있나 좀 볼게요. 자, 요것도 이제 음, 우리 교재 사진인데, 교재 사진이에요, 이거. 근데 얘를 좀 확대해 볼게요, 제가요. 이거 안 움직여?
뭐 좀 하려고 그러면 안 움직여, 왜? 이거는 이제 컴퓨터 그래픽이라 그래서 종이에다가 우리가 이제 물감으로 칠한 것처럼 이렇게 표지 색상에다가 글씨도 쓰고 글씨의 색깔을 맞춰가지고 그림도 그리고 이렇게 한 그래픽이거든요. 사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는 건데 얘를 확대하면은요. 얘를 확대하면 모는 종이 아시죠? 모는 종이. 모는 종이 한 칸에, 그러니까 우리 바둑판 같이 한 칸에 색깔이 들어가요. 색깔. 그 바둑판 하나, 모기장, 그물. 모기장에 있는 그물 하나만큼 되어 있는 걸 우리는 화소라 그래요. 화소. 영어로는 픽셀이라고 하고요. 이제 그것이 얘는 세로로 되어 있죠? 세로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 밑에 뭐라고 써 있는가 봤더니 500에 628이라고 써 있어요. 500에 620. 500이라는 건 가로가 500개로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자, 확대해버리면 이게 확대하고 있는 건데 지금요. 여기 확대하고 나면 제가 이렇게 마우스를 움직이면 요 검정색이나 요 붉은색 같은데 이렇게 보면 정사각형처럼 뭐가 보이죠. 그렇죠? 이렇게 뭐가 보이죠. 그렇죠? 노란색도 보이고 이쪽에는 하얀색도 보이고 파란색도 보이고 하늘색도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정사각형 무늬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요 무늬 하나하나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화소라 그래요. 화소. 그러면 이게 가로가 500이라고 되어 있다는 얘기는 여기 왼쪽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오른쪽까지 500개로 쪼개질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500개. 세로가 628이라는 거는 그렇게 그물망이 628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500 곱하기 628을 곱하면 숫자가 좀 나오겠죠. 그렇죠? 그걸 우리는 해상도라 그래요. 해상도. 자, 해상도는 뭐냐면 가로 곱하기 세로. 예를 들어서 가로가 2000에 세로가 3000이면 어떻게 될까요? 600만 화소가 되는 거예요. 2000 곱하기 3000이니까. 근데 우리 스마트폰은 보통 어느 정도 되냐면요.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가로가 1080, 세로가 1920. 그러니까 가로 놓고 이렇게 넓게 찍으면 1920에 1080이고 세로 놓고 찍으면 1080에 1920이에요. 그럼 1080하고 1920을 곱하면 한 200만 정도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스마트폰은 200만 화소인데 이 핸드폰 중에 가장 최근에 나온 모델들이 있어요. 그거는 1억 화소. 1억 화소. 그러니까 얘를 찍은 거를 이렇게 확대해 보면 예전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 화장품 광고 중에 디카 앞에서도 당당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600만 화소 디카로 탁 찍어가지고 모델 사진을 찍어서 확대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모공이 다 보여. 모공이. 근데 그 화장품을 바르면 그게 안 보인다는 거지. 당당할 수 있다라는 거지. 실제 피부처럼. 근데 그때 디카는 성능이 약했기 때문에 그 광고가 먹힐지 몰라도 요즘은 그게 안 돼요. 쉽게 말해서 우리 연예인들이 성형수술을 하고 보톡스 주사를 맞고 특히 이제 중년 연예인들, 중년층, 젊은 층 말고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이 있잖아요.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 말고 한 5, 60대 되시는 이제 연예인들, 여성 연예인들이 뭐 성형수술을 하고 또는 이런 거를 많이 한대요. 그게 왜 그러냐? 요즘 텔레비전이 해상도가 굉장히 좋아요. 우리 가정에 있는 디지털 TV 있잖아요. 그게 가로가 4000 정도 돼요. 4000.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보는 것보다 가로 세로가 곱절 이상 더 선명해요. 그러니까 그 선명한 화면으로 그 여배우를 봐야 되는데 여배우 얼굴이 깔끔하고 예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옛날처럼 피부가 이렇게 탱탱하고 이러질 않으니까는 성형 목주름 수술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 흑백 텔레비전 시절에는 그런 걸 안 해도 된단 말이야. 대충 화장만 해도 예뻐 보였는데 요즘은 칼라 시대이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도 힘들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여배우들은 다 예쁘던데. 음.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나사 미 우주 항공우주국 거기에서 이제 우주 정거장에 가면 뭐 우주 망원경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우주 망원경. 그럼 그거를 저 멀리 떨어져 있는 행성을 촬영한단 말이야. 행성을 촬영한단 말이야. 얼마나 떨어졌는가 봤더니 뭐 5광년? 광년이라는 게 1년 동안 빛이 가는 거리래요.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가 엄청나게 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5광년 같으면 5년 동안 가는 거리, 그 멀리 떨어져 있는 행성을 그 망원경으로 이제 해가지고 촬영을 해갖고 이제 지구로 보내는데 사진이 한두 장이 아니라 엄청 수천 장, 수만 장을 찍어가지고 합성을 해서 이렇게 이제 그래픽 처리해서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더라고요. 꿈에서도 못 봤어, 그런 장면들은. 너무나도 황홀한 이제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사진은 단순해요, 그냥. 아까 보셨던 대로 이런 사진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진들이 있는데, 이런 사진 자체는 아주 단순한데, 영상은 또 달라요, 영상은. 사진은 그렇다 치더라도, 영상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비디오와 오디오가 합성되어 있는 거예요. 비디오는 뭐죠? 비디오는 화면이죠. 그렇죠? 이 화면에도 해상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해상도가. 그 다음에 이제 오디오는 뭐예요? 오디오는 소리죠. 오디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어폰 꽂으시고 소리 들으시면 왼쪽 오른쪽이 쿵짝쿵짝쿵짝쿵짝 거리죠. 그걸 스테레오라고 하죠. 스테레오. 근데 극장에서 소리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극장에서는 소리가 왼쪽 오른쪽 두 군데서만 쿵짝쿵짝 거리는 게 아니라 전면에서 막 회오리 바람 치듯이 막 소리가 막 들려 들어오거든. 그걸 우리는 서라운드라 그래요. 서라운드. 그러니까 소리는 좀 특이하게 스테레오라는 게 있고 서라운드라는 게 있어요. 서라운드.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입체적으로 듣기 위해서 이런 거를 이제 넣어놓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영상을 촬영한다라는 말은 비디오를 촬영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화면만 보이는 건 아니고 소리까지 포함하는 건데 이 화면하고 소리를 압축해서 보관해야 돼요. 화면과 소리를 압축을 해서 보관을 합니다. 보관을 하고 재생을 할 때는 압축을 풀면서 재생을 한다 이거지. 옛날엔 비디오 테이프, 오디오 테이프에 가서 카세트에 저장해 놓은 거를 우리가 DVD에다 집어넣고 플레이 버튼 누르면 소리가 들리고 화면도 보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날로그라서 그런 건데 디지털은 좀 달라요. 디지털은 얘를 보관을 해놔야 돼. 압축을 해서. 우리가 이불 보따리 압축하는 거 혹시 아세요? 비닐팩 같은 데다 이렇게 집어넣고 나서 진공청소기로 공기를 쫙 빼면 납작해서 딱 되죠. 그렇죠? 음식물도 그렇게 압축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진공 포장하는 거. 이렇게 진공 포장하듯이 포장을 해서 보관을 하고 갖고 있거든요. 우리들이 알고 있는 MP3 노래에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사진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다 압축을 하게 돼요. 압축을. 그럼 압축을 할 때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압축을 하는 방법이 있고 압축을 푸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압축을 하는 것을 영어로 컴프레스라 그래요. 압축을 푸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영어로 디컴프레스라 그래요.
그럼 이걸 합치면 뭐가 되느냐? 코덱이라 그래. 코덱. 여기 코 컴프레스에서 코하고 여기 코하고 압축을 푸는 것을 해제하는 것을 디컴프레스해서 코덱 합쳐서 코덱이라고 해요. 혹시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영상을 재생해 보신 분들은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어떨 때는 화면은 보이는데 소리가 안 들릴 때가 있어. 뭐 곰플레어라든지 이런 재생 프로그램으로 재생을 하다 보면 코덱이 설정이 되지 않아서 뭐가 안 됩니다 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불 보따리를 비닐봉투에다 넣고 압축을 해서 놨는데 이거를 풀 줄 모르면 어떻게 돼요? 뻣뻣한 그 비닐봉투채 그냥 덮고 잘 수는 없잖아. 그렇죠? 칼로 비닐봉투를 쭉 찢으면 되겠지만 그럼 다음에 못 쓰니까 뭐 버튼을 누르거나 자크를 풀르면 이불 공기가 들어가면서 이불이 다시 또 펑퍼짐하게 나와야 되겠지. 그렇지. 그래 두고두고 또 쓴단 말이야. 이렇게 약속을 해 놓는 거지. 우리가 자물통을 잠궈놔야 남들이 못 들어가고 열쇠로 풀러야 다시 열고 닫고 할 수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압축을 하는 거 있고 압축을 푸는 거를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나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나 사진을 우리가 이제 디카로 차각차각 사진을 찍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이런 코덱들이 들어가요. 우린 신경 안 써도.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디카로 사진을 착각 찍으면 자동으로 압축이 돼서 저장이 딱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디카로 찍은 사진을 어떤 기기에서 재생을 하면 자동으로 압축이 풀리면서 사진이 딱 보이게 돼 있어요. 국제 규격으로 돼 있어요. 표준으로 그렇게 약속이 돼 있거든요. 근데 사진이나 소리는 그렇게 돼 있는데 영상은 약간 다르더라고. 그래서 화면은 보이는데 소리가 안 들리면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화면은 안 보이는데 소리만 들려도 그렇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코덱이 잘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써야 되거든. 우리들이 이제 많이 이제 알고 있는 곰플레이어라든지 또는 알쇼라든지 그 다음에 뭐 기타 등등 영상을 재생하는 소프트웨어라고 하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 소프트웨어들이 많다 이거죠. 많다. 그러면 이거는 컴퓨터에서만 이런 게 아니라 스마트폰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보여드렸던 이 비디오라고 하는 거는 스마트폰을 개발한 삼성에서 그냥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으로 작동이 안 되면 아까 그랬잖아요. 화면은 보이는데 소리가 안 들리면 꽝이잖아. 그래서 찾아보니까 MX 플레이어라는 이 앱이 그게 성능이 아주 좋대요. 그러니까 웬만한 동영상이 스마트폰에 들어있으면 MX 플레이어는 다 재생이 된다는 거지. 화면도 보이고 소리도 들리고. 그래서 우리 책에서 이 MX 플레이어를 설치해보자 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이거는 손해 볼 일이 없어요. 하나 깔아두시면 되게 편해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요. 우리 스마트폰 안에 플레이 스토어라고 있어요. 플레이 스토어. 삼각형으로 생겨 있는데 파란색, 빨간색, 뭐 노란색으로 생긴 이 아이콘이 있어요. 플레이 스토어에 가셔서 요 상단의 검색창에다 클릭하고요. 돋보기 그림에다 클릭하고 영어로 MX라고 쓰시면 MX 플레이어라고 있어요. MX 플레이어. 10억 번 이상을 설치했나봐. 이 프로그램이 10억 번 이상을 설치한, 그러니까 엄청나게 유명한 거겠죠. 그렇죠? 저는 업데이트란 말이 나온 걸 봐서는 한동안 안 써서 새로운 것이 발전된 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저는 업데이트를 눌러줄 거고요. 여러분들은 설치를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 스마트폰에서 제공해주는 앱들은 대부분 공짜들이 많이 있는데 광고들이 있어요. 광고들. 그럼 뭐를 보다가 보면 광고창이 뜨고 불편하거든. 여기 보니까 MX 플레이어 프로가 있네. 프로 6,500원 내고 쓰면 된대. 근데 돈 내고 쓰고 싶지는 않고 무료로 돼 있는 거 MX 플레이어를
설치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설치되고 나면은 그것이 여러분들 스마트폰 안에 이렇게 MX 플레이어라고 해서 하얀색 삼각형으로 아이콘이 생성된 게 있을 거예요. 얘를 실행하시면 스마트폰 안에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폴더들이 보여요. 폴더들이 보이고 이 폴더 안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촬영한 동영상들이 이 안에 들어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광고 같고 여기 제 얼굴이 나오는 동영상도 있네. 이거는 뭐지? 요거는 요거는 뭐냐면 제가 예전에 애국가 지휘하는 거를 좀 설명해 준다고 이렇게 제가 동영상을 찍은 것 같은 것도 있고, 예, 이 안에 이렇게 이거는 이제 광고들이에요. 광고들 중간중간에 이렇게 틱톡 광고라든지 무슨 광고가 뜨는 거니까 뭐 광고를 클릭하면 광고 영상이 나올 테니까 뭐 굳이 누르지 않으셔도 되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안에 이렇게 이민년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재생을 할 수가 있어요. 목소리가 왜 이 모양으로 됐어? 제가 이제 이민년 올해 이제 새해 인사를 한다 그래서 정자관이라고 하죠. 정자관. 그러니까 선비들이 집에서 생활할 때 상투에다 쓰는 그 정자관을 사가지고 제가 쓰고 이렇게 촬영을 했던 건데 영 잘못했어요. 모양새가 안 이쁘게 나왔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으로 찍은 영상들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영상을 이렇게 터치해 보시면 시끄러운 소리도 들어가고 뭐 엉망으로 돼 있네. 중간중간에 이렇게 광고들이 나오는 거는 여러분들이 광고를 닫아 주셔야 되겠고, 박창근 씨 노래 모음도 제가 여기다 저장해서 넣어놨네요. MX 플레이어를 실행하면 여기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렇게 영상들이 이 안에 있다는 게 이제 보이고요. 제 얼굴도 보이는 걸 봐서는 제가 저를 촬영한 것 같은데 이거는 작년 11월 달에 촬영한 영상인 것 같아요. 뭔지는 뭐 봐야 알겠지만은 이거는 이제 2022년 공덕시장 거기 이제 그 족발집 거기 족발집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아주 학창 시절부터 다녔던 단골집이 있는데 순댓국 먹는데 이렇게 이제 나온 거를 이제 촬영해서 나 이거 먹었다라고 집에다 이제 영상 보내려고 제가 촬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무슨 여러 가지 이런 말들이 나와요. 하드웨어 디코더, 소프트웨어 디코더 뭐 이런 말이 나오죠. 그렇죠? 디코더. 하드웨어라는 말 보면 하드웨어 디코더, 뭐 소프트웨어 디코더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영상을 촬영한 거를 재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압축을 풀면 재생한다 그랬죠? 그 재생하는 기능을 디코딩 한다 그래요. 촬영하면서 저장하는 거 인코딩 한다 그러는데 그거를 뭐로 재생할 거냐? 이 핸드폰 기기로 하겠다 이거지, 기계로. 1배속, 뭐 1배속, 2배속, 2배속으로 하면 더 빨리 움직이겠죠? 빠르게 쫙 작동이 되겠지. 뭐 이제 3배속 이런 거. 이런 기능들이 있어가지고
일반적인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요 비디오에 있는 기능, 요 비디오에 있는 요 기능보다는 훨 낫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책에서도 MX 플레이어를 설치하는 과정들을 설명해 놨어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PC에서는 이제 이런 그 재생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은데 스마트폰은 성능이 약간 떨어져요. 우리 컴퓨터보다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앱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스마트 기기에서는 PC보다 다양한 앱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앱들을 사용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기본적으로 비디오라는 앱이 있지만 MX 플레이어를 별도로 설치해서 사용하면 더 좋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재 57쪽에 보시면 여기서는 플레이어를 검색하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MX를 검색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제목을 모르면 플레이어 뭐 비디오 재생 뭐 검색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MX 플레이어라는 말을 아니까는 MX를 검색해서 MX 플레이어가 나왔고요. 이 책에서도 보면 5억 명 이상이 이 앱을 다운로드 받았다고 나와 있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얘를 재생을 하면은 설치를 하면은 되고요. 자, 58쪽을 한번 보세요. 58쪽을 보면 제가 조금 전에 여기서는 MX 플레이어를 바로 실행했지만은 실제로는 처음 실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58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접근 허용을 해줘야만이 작동이 돼요. 근데 저는 이제 한 번 이상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이 안 나온 거고 여러분들은 아마 처음 설치하신 분들은 그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허용을 하겠느냐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사용 중에만 허용하겠다라고만 눌러주셔도 되고 그래서 실행을 하면 이 스마트폰 안에 들어있는 동영상들이 여기저기 있단 말이야. 카톡에서 다운로드 받은 동영상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테니까는 그 폴더를 보여줘요. 알아서 이렇게 쭉 종류별로 폴더들이 있어갖고 이제 그 폴더 안에 있는 걸 우리가 누르면 여기 이제 이런 동영상들이 보이죠. 그렇죠? 그럼 이제 이런 동영상을 가지고 이제 재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재생하는 중에도 좀 밝게 어둡게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우리 59쪽에 보시면은 자 보세요. 여기 재생이 되는데 손으로 얘를 올리면 그럼 왼쪽에 이런 게 나와요. 이렇게 밝기도 조절이 되고요. 왼쪽에는 볼륨도 조절이 되는 게 있고요.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이제 앞 뒤로 이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요. 이 왼쪽을 위아래로 움직이거나 오른쪽을 위아래로 움직이면 밝기나 볼륨 조절도 가능하고 뭐 물론 볼륨 같은 경우에는 이 스마트폰 기기에 있는 볼륨 조절하는 걸 이용해도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이제 마우스 손을 한번 딱 누르면 이렇게 조절하는 창들이 떠요. 조절하는 창들이 뜨는데 요 왼쪽에 요거 이퀄라이저란 말이 나와요. 이퀄라이저 왼쪽에 요거 이퀄라이저 요걸 누르면 사용자 지정 뭐 보통 클래식 댄스 종류별로 보이는데 이퀄라이저라는 거는 이 기기에서 나는 소리를 높은 소리가 있고 낮은 소리가 있고 굵은 소리가 있고 얇은 소리들이 있는데 그 소리를 내 귀에 맞게끔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주곡 같은 거를 들으려면 그냥 시끄럽게만 짜랑짜랑 하는 것보다는 조절하는 게 좋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는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클래식 그러면 클래식 음악에 맞춰서 소리가 잘 들리게끔 하고 뭐 댄스 누르면 댄스 음악이나 이런 흥겨운 거에 맞춰서 소리가 조절이 되게끔 하는 건데 보편적으로 보통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잔향이란 말이 나오네. 잔향.
잔향은 뭐지? 소리가 잠깐만 왜 안 나와? 잔향도 있어요. 잔향. 에코 뭐 잔향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얘를 켜기에 누르면 켜기 위에 있는 거 이렇게 꺼져 있는 게 아니라 켜기를 누르면 이퀄라이즈가 작동이 돼서 클래식 그러면 이제 클래식에 맞춰서 사용자 지정하면 내 마음대로 예를 들어서 높은 소리를 좀 더 난 강하게 듣고 싶다. 아니야 나는 굵은 소리 큰 복 둥둥둥둥 치는 소리를 난 좀 강하게 듣고 싶다든지 뭐 이런 거를 여기서 조정할 수가 있는데 보편적으로 보통 또는 음악에 댄스 음악 같은 거는 댄스 그 다음에 클래식 그럼 클래식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 귀들이 그렇게 예민하지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영화를 만드는 이제 그런 회사에서는 배경음악이나 이런 음악들이 우리 귀에 잘 적응이 되게끔 사실 이 영화를 제작을 할 때 이렇게 이퀄라이즈를 이용해서 다 만들어 넣어요. 우리가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음악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악기 소리라든지 이런 거에 맞춰서 이퀄라이즈를 조정한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근데 저도 이거를 세밀하게 조정하는 법은 잘 모르겠습니다. 잔향. 안녕하세요. 그럼 안녕하세요. 요요요 하고 소리가 이렇게 계속 남는 게 잔향 같은데 대형 홀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큰 공간에서 소리가 울림이 좀 남죠. 그렇죠? 그렇게 할 건지 아니면 그 잔향을 없앨 건지 뭐 이제 그런 기능이 있는 것 같은데 어렵네요. 이런 건. 그냥 꺼짐으로 누르면 알아서 듣는 거고 그냥 켜기 누르면 알아서 보통으로 돼 있으니까 이게 쓰시면 되는 것 같고 아까 보신 대로 여기에 하드웨어 인코딩 이거를 소프트 인코딩으로 놓으시면은요 영상이 재생되는 게 약간 약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이 아주 오래됐어. 스마트폰 산 지가 꽤 됐어. 그러면 기계의 성능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 하드웨어 디코더보다는 소프트웨어 디코더를 쓰는 게 좋고요. 이걸 쓰는 게 좋겠고 나는 핸드폰 구매한 지 얼마 안 됐어. 요즘 나오는 신형이야. 그러면 하드웨어 디코더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 뭐 고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자막 너무 복잡한데 이거는 이제 음향에 관한 거고 요거는 이제 화면을 가로 세로 돌릴 때 쓰는 것 같고 그렇죠? 가로로 볼래 세로로 볼래 이런 것 같고 오 뭐 기능이 되게 많아요. 반복하면 뭐 영상이 끝나면 다시 또 반복이 되겠죠. 그렇죠? 야간 모드는 뭐지? 야간 모드라니까 약간 배경이 어두워졌어요. 영상이. 야간 모드를 빼니까는 밝은 화면이 나오는 것 같고요. 여기 또 점점점 눌러보면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공유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기능이 너무 많아서 솔직히 이런 거 모르고도 우리가 지금까지 영상 많이 봤으니까 굳이 신경 안 쓰셔도 되겠고요. 일단은 얘가 성능이 더 좋다고 하니까 얘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것 뿐이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런 게 있다더라 하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교재 60페이지 한번 보세요. 60페이지. 자, 그럼 말 나온 김에 여기 한번 볼게요. 제가 플레이스토어에 가서요. 여기 검색창에다가 동영상 재생이라고 검색해 볼게요. 동영상 재생. 비디오 플레이어 퍼펙트, 풀 HD 비디오 플레이어, MX 플레이어는 조금 전에 우리가 설치했고 여기 보니까 KM 플레이어도 되게 유명합니다. 비디오 플레이어는 우리 여기 기존에 깔려 곰 플레이어도 있어요. 곰 플레이어.
곰플레어는 로고가 곰발바닥이에요. 곰발바닥. 컴퓨터에서도 곰플레어 많이 쓰고요. 스마트폰에도 있어요. 500만 번 이상이 다운로드가 됐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1000만 번, 아까 우리 했던 거는 MX는 10억 회, 우리 교재에서는 5억 회라고 아까 나왔는데 그 사이에 5억이 더 늘었나 봐. 곰플레어 한 번만 더 설치해 볼래요, 저는요. 집에 가는 길에 한번 들어보려 그래요. 곰플레어로 보면 소리가 어떻고 영상이 어떤가 한번 보려고 하는 거니까 굳이 다 안 하셔도 돼요. 다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우리 MX 플레이어만 쓰셔도 될 것 같아. 뭐 MX 플레이어라든지 뭐 곰 플레이어라든지 지금 이제 카톡 수업할 시간인데 카톡 뭐 메시지 엄청나게 뭐가 오네. 자, 카카오톡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62쪽에 보면 카카오톡은 이것도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최근에 카카오톡 안 됐죠? 그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데가 화재가 나가지고 불이 나는 바람에 통신 시설이나 이런 게 난리가 난 거야. 그러면 그게 우리나라 한 군데서 하는 건데 그 데이터 센터가 뭐냐면 카카오톡에 있는 정보를 서로 보내주고 받아주는 중앙기관이야. 근데 그게 하나가 돼 있으니까 거기가 고장나면 전 세계 어디들 못 쓰는 거지. 그러면 이거를 여기저기다 분산해서 설치해 놓으면 좋잖아. 서울 대리점, 부산 대리점, 미국 대리점, 대리점을 만들어 놓으면 서울에 문제가 생기면 부산 거를 쓰면 되고 부산에 문제가 생기면 광주 거를 쓰면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기계를 사야 되고 월급을 줘야 되잖아. 사람들 인건비도 나가고. 그것 때문에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몰라도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카카오 사장이 사표를 냈잖아요. 국정감사에도 불려나가가지고 죄송하다고 대국민 사과를 하고 그랬는데 자, 카카오톡을 한번 실행해 보면은요. 여기에 이렇게 나와요. 자기 프로필이 나오고요. 여기 보니까 업데이트한 친구들이 나와. 업데이트한 친구들. 무명 강사 생존기라고 우리 중부센터에서 같이 강의하던 선생님이에요. 강의하던 선생님인데 부러워. 전 태어나서 머리 이렇게 길러본 적이 없거든. 머리가 귀를 좀 덮으면 가려워서 못 견뎌. 그래서 저는 항상 짧은 머리만 길렀는데 선생님 멋있어. 머리 막 파마해도 좋을 것 같고 묶어도 좋을 것 같아. 잘생긴 선생님이고 캐릭터가 비슷해 느낌이. 지금 이제 다른 데서 강의하세요. 그곳에서 저도 강의하러 나가는데 만나기가 어려워. 만나기. 어릴 적에 이렇게 귀염둥이였나 보다. 따님인가 보다. 아빠는 좋아서 죽을라 그래. 근데 이렇게 여기 이제 겉에 것도 이렇게 영상을 사진을 만들어 놓을 수가 있죠. 겉에도. 구름 사진이 멋있는 걸 찍어 놓으셨네. 가족 사진도 이렇게 찍은 것 같고요. 여러분 카톡 프로필 꾸며 보셨어요? 제 카톡 프로필은요.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겉에 거를 클릭하면 겉에가 이렇게 이거는 이제 저희 집 앞에 있는 여기가 고속도로예요. 밑에가 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인데 이쪽 동네하고 이쪽 동네가 고속도로가 있는 바람에 왕래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 고속도로를 지화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목동에서 인천 가는 거를요. 그러면 이제 겉에 이 도로가 없어지면 왕래하기가 좀 수월한데 이게 구름다리예요. 구름다리. 육교처럼 만들어 놓은 건데 요 뒤편에 야구 경기장도 있어요. 야구 경기장. 보조 경기장이지. 그러니까 이제 동대문 운동장을 철거하면서 보조 경기장을 이제 저번 시장이 이제 만들겠다 그래서 저희 동네에
정수장, 수돗물 걸러내는 이제 정수장 시설이 있었던 게 아주 오래전에 있었는데 그걸 공원으로 탈바꿈하면서 그 공간에다가 야구 경기장을 만들었어요. 여기서 응원하면 큰일 나. 동네 사람들 시끄럽다고 난리 나거든요. 응원하는 공간도 없어. 그냥 경기장에 이렇게 서서 밖에서 이렇게 담벼락에서 보고 하는 건데, 예. 이게 옛날 서당이죠. 그렇죠?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재밌어요. 천자문 보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 노트북으로 공부하잖아, 지금. 그렇죠? 공부 안 했나 봐. 아니면 핸드폰이 없어서 그러나 왕따 당하는 장면이 예나 지금이나 왕따는 다 시키나 봐. 아주 나쁜 제도인데 이런 거 이렇게 저희 집 앞에 있는 이거 찍은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이제 이렇게 여기 자세히 보시면 뭐가 이렇게 시설되어 있죠. 이 호수인데 이게 분수야. 분수대. 비행기가 지나가면 시끄럽죠. 그러면 이 분수대에서 물이 쫙 올라와. 그러니까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그게 멋있다고 막 그러는데 이 동네 사는 사람은 꼴도 보기 싫어하지. 시끄럽다고. 그 구름다리에서 찍은 거예요. 여기가 이제 인천 방향이에요. 인천 방향. 이제 공원 내에 이런 시설들이 돼 있어가지고 이거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철쭉을 개량해서 보내줬어요. 철쭉. 철쭉꽃인데 이게 3단입니다. 아래는 이렇게 생겼죠. 붉은색과 흰색이 되어 있는데 중간에는 하얀색 꽃만 펴요. 여기 위에 중간 하얀색 꽃이 피는데 여기 3단이 위에가 뭐 부러졌나 보다. 위에는 붉은색 꽃만 핍니다. 층마다 꽃이 달라요. 이거를 오랜 기간 동안 개량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드셨다고 하는데 죽여놔가지고 제가 이거를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있는 걸 누르면 이제 제 사진들 이렇게 범 내려온다 범 내려온다 요즘 그게 유행해가지고 이렇게 호랑이 사진을 가지고 와서 제가 이제 이렇게 이거는 이제 놀면 뭐하니 MBC 뉴스데스크에 이제 나왔을 때 이거고 우리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거를 이렇게 꾸미는 연습을 예전에 했었어요. 약간 좀 괴물스럽게 이렇게 꾸며봐가지고 이렇게 해봤는데 이렇게 뿔 달린 것처럼 이렇게 뭐 인형 꾸미는 기능들이 있더라고요. 집에서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어가지고 아까 뭐 요런 모양도 만들어보고 이제 이런 거를 저도 할 일 없으면 그렇게 놀아요. 이거는 뭐냐면 인터넷상에서 노래자랑 했던 거예요. 메타버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메타버스? 가상 공간에서 오른쪽에 빨간 옷 입은 사람이 저고요. 요 왼쪽에 빨간 옷 입은 사람은 저희 큰애 딸내미고 가운데 드레스 입은 사람은 저희 와이프예요. 제가 이제 노래자랑 나가니까는 딴 사람들은 본인들만 나갔는데 저희는 가족들이 같이 나가가지고 제가 노래 부르고 춤출 때 같이 뒤에서 춤도 춰주고 박수도 쳐주고 하는 장면이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좋은 성적을 거뒀어요. 제가 이제 여기서 노래 부르고 하는데 옆에서 이제 같이 춤도 춰주고 하는 이제 이런 장면이 나와서 이거 누르면 시상식 장면 나와요. 제가 이제 대상 받았어요. 작년에. 올해는 출연을 안 했어요. 대회를 안 나갔는데 작년 대회인데 공항길 간다 그래서 공항 그 있는 데까지 이제 걸어갔다 오는 행사인데 작년에는 이제 코로나가 너무 심해가지고 공원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행사를 했었고 올해는 공원까지 이제 갔다 오는 이제 공항까지 갔다 오는 행사를 했었는데 그런 사진들을 제가 이제 저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가위 추석해갖고 제 사진 찍은 걸 넣고 거기다가 이제 글씨 써가지고 이렇게 이제 만드는 거지 이렇게. 이건 스마트폰으로 편집한 게 아니라 컴퓨터에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명절 앞두고 이제 카톡으로 사진도 보내드리죠. 이렇게. 음. 이건 제 얼굴이고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거는 제가 이제 스튜디오에 가서 이제 프로필 사진 찍었던 사진이고요. 이거는 제가 찍은 게 아니라 전문 업체에서 찍었는데 모델이 후져서 사진이 영. 이거 이제 우리 큰 애. 이거 이제 작은 애. 제복을 입고 학교를 다니는 이제 그런 학교에 가서 이거 이제 짝대기가 3개 있는 걸 봐서는 3학년인 것 같아요. 3학년. 아까 여기는 이건 1학년. 짝대기가 가슴에 하나 있는 거 보면 1학년이고 이거는 이제 3학년 때. 이거는 이제 덕수궁 석조전 있죠. 석조전. 거기서 이제 제가 찍어줬던 거고 이건 저기 경복궁. 요렇게 이거는 이제 그 사진 앱에서 이렇게 이제 꾸미는 걸 해봤는데 실제로 요 정자관을 사가지고 제가 이제 아까 찍어가지고 뭘 해본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 이렇게 이제 프로필 사진도 꾸밀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여러 사람들, 제가 아는 사람들, 제 친구들이죠, 그렇죠? 제 친구들 가나다 순으로 나오고 이거는 이제 채팅 대화하는 거, 그룹별로 대화했던 거. 여러분 카톡 실행해보면 다 대부분 똑같이 나올 거예요. 아래쪽에 보시면은요, 아래쪽에 여기 동글뱅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어요. 이걸 누르시면 뉴스가 나와요, 뉴스. 누구야? 누가 만취 방송을 했나 보지? 술 먹고 방송을 했어, 누가? 아, 유튜브에서? 이 사람은 방탄소년단의 진이라는 가수인가 봐요. 방탄소년단의 얼굴은 모르겠어요. 유명하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어떤 노래 부른지도 잘 모르겠고 저는 여기 뭐 이런 얘기 나왔네. 이영애 씨 나왔다. 이영애 씨. 남편하고 뭐 사진 찍힌 게 나왔다고. 오늘의 운세라든지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게 누구야? 어느 분 따님이 임신 중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전신 골절이 됐다고? 아이고야.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느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해 보이는 커플이 몇 번이냐고 뭐 물어보는 다 행복해 보이는데 뭐 요즘 아파트 시세 때문에 아주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인터넷 뉴스를 보면 뭐 얼마짜리 아파트였는데 지금 뭐 얼마나 떨어졌는지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게 누구야? 건물 지하에 금괴가 있었다고? 아무리 급해도 이 택시는 절대 타지 마세요. 이게 무슨 택시길래 이래? 이런 택시를 타면 안 된다고 하는데 뭔 얘기인지 뭐 봐야 알겠지만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면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뉴스가 좋은 얘기보다는 안 좋은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뉴스 보는 것도 어쨌든 짜증스러운데 여기 보지 뭐 소녀 리버스라고 하는 뭐 이 동영상도 보이네. 이런 것도 뭐 이건 어차피 인터넷상에서 재생되는 거니까 아까 MX 플레이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카카오톡에서는
제가 설명드릴 내용이 사실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런데 저번에 그 카톡 어떤 거를 해보고 싶으세요? 배워보고 싶으세요? 라고 했던 거 설문을 받아봤더니 사진 보내는 거를 여러 장의 사진을 보내고 받는 거를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자, 한번 먼저 볼게요. 카톡을 실행해서 카톡에서 사진을 보내는 방법이 있고요. 갤러리에 가서 카톡으로 사진을 보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카카오톡에서 사진을 보낼 수 있고, 갤러리에서 사진을 선택해서 카톡으로 전송할 수 있다. 이걸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카톡 말고요. 제가 다른 거 한번 실행해 볼게요. 뉴스를 간혹 보다가 뉴스 이렇게 뉴스가 있는데 잠깐만. 이게 뭐야? 스타벅스 스피커에? 자, 이거 한번 볼게요. 반도체 불황에도 코스닥 상장이 러시래. 이거를 내가 아는 사람한테 보내고 싶어 그러면 얘를 누르면 기사거리가 이렇게 뜨잖아요. 그렇죠? 기사거리가 뜨면 이 카톡 화면이든 뉴스 화면 밑에 보면 요거 있어요. 요거. 동글뱅이 3개 해가지고 줄 거는 거 있어요. 이게 공유라고 하는 기능이에요. 공유라는 기능. 이 공유 기능을 누르면 어디로 공유할 건지를 물어봐요. 그러면 카카오톡으로 난 공유하겠다. 그럼 카카오톡에 있는 누구랑 공유할 거냐? 카카오톡에는 누구랑 공유를 할 거냐? 근데 여기에 제일 위에 요거 저예요. 저 개인 카톡이거든요. 여기다가 제가 공유를 하려고 그래요. 그럼 확인 누르면 여기 기능이 여기 들어왔어요. 이렇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기사를 보고 나면 이 기사가 계속 남아있지 않고 이게 오늘 기사면 내일 열어보면 얘는 사라지거든요. 따로 기억을 시켜야 되는데 따로 기억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기사, 뉴스나 이거는 방송국이나 신문사에서 올리면 그거로 끝이야. 잠깐만. 이게 뭐야? 저축은행 전산망이 마비됐대. 예금이 요즘 예금 이율이 많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며칠 전서부터 밤새도록 새벽같이 나와서 줄을 섰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청약을 하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컴퓨터 망인데 야 이게 뭐야? 윈도우 11과 거의 똑같은 리눅스 배포판이 나왔다고 하는데 저는 여기 관심이 있거든요. 그럼 제가 이거를 보다가 밑에 공유를 누를 거예요. 공유를 눌러서 카톡으로 눌러가지고 저한테 공유를 걸 거예요. 그러면 제 공유를 누르면 저한테 기록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 기사거리를 이제 다음날 열어봤을 때 사라지면 못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카톡에 들어가서 여기 저 개인적인 제 카톡 저와 대화했던 나와 있는 중에 이거 코스닥 상장 러시라는 말이 나오고 얘를 누르면 이게 아까 그 신문 기사를 저장해 놓은 거거든요. 저는 이런 용도로 많이 써요. 그리고 봤더니 영 아닌 것 같아. 이제 두 번 다시 안 볼 것 같아. 그러면
요거잖아, 요 내용인데 요거를 꼭 눌러가지고 삭제해버리면 돼, 삭제. 위 하나 선택됐죠? 아직 여기는 볼 게 너무 많아서 아직 다 못 본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요거 선택하는 거 요거 하나, 요거만 삭제하게 누르면 이제는 사라지는 거지. 마찬가지로요. 갤러리에서 사진을 찍었단 말이야. 제가 어제 상암동에 교육을 받으러 갔다 왔는데요. 웃긴 게 있어서 하나 찍었어요. 왼쪽에는 담배를 펴도 되고 오른쪽에는 담배를 피면 안 된대. 그럼 이 경계선에서 담배 피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저랑 교육 가신 분 중에 남자분이 저보고 먼저 가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자기는 여기 있어서 담배 한 대 피고 가고 싶다. 근데 요거 구경을 봤는데 깔깔대고 웃었어. 그럼 선생님은 담배를 피시려니까 여기 파란색에서 밟고 담배를 피셔야겠네요. 라고 했더니 그럼 요 경계선에서 하면 어떻게 되나요? 서로 깔깔대고 웃었는데 이 사진을 나는 카톡으로 보내고 싶어. 그럼 여기 갤러리에 보면 공유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가서 나와의 채팅. 아까는 나와의 채팅이 없었는데 나와의 채팅이라는 게 바로 생길 수가 있어요. 카톡으로 본인하고 대화를 이렇게 나누다 보면 그럼 여기에 이제 카톡으로 사진이 하나 올라가는 거지. 그 뭐든지 그런 거예요. 카톡에서 아니 갤러리에서 이런 사진 저런 사진 보다가 이게 자율주행 택시예요. 자율주행 택시인데 요거 지금 보시는 요거 상암동에 타보셨냐고요? 예. 어제 교육을 가서 8가지인가 교육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율주행 택시를 타는 것도 포함됐는데 한 25분 정도 탔거든요. 예. 왼쪽에 보라색 조끼 입으신 선생님하고 저하고 이제 한 조가 돼서 여기 탔는데 상암동에 가면 이거를 돈 내고 탈 수가 있대요. 근데 기사님이 있어요, 이 안에. 예. 그래서 이제 앱을 깔아가지고 나 어디서 타고 싶다라고 이제 예약을 해야 되나 봐요. 근데 여기 이제 그 교육기관 앞이니까는 거기 상시 대기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예약을 걸어가지고 앞자리는 못 타게 하더라고요. 뒷좌석에만 타래요. 그래서 뒷좌석에 탔는데 겉에 있는 사진을 찍을 수 있지만 안에서는 사진을 못 찍게 돼 있어요. 그 안에는 기술들이 외부로 나갈 것 같으니까 찍지 말라고 하는데 말로 많이 물어봤어요. 가면 화면에 그 태블릿 같은 게 뒷좌석에 붙어 있어요. 그럼 이제 예약한 사람 핸드폰 뒷번호를 이제 눌러주고 그러면 아무개님 승차해서 고맙습니다라고 뜨고 그러면 이제 출발해도 좋은지 거기 화면에 떠요. 그러면 거기서 출발 아주 좋아요 하고 버튼 눌러주면 얘가 이제 알아서 주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건널목 신호등도 있고요. 건널목에 사람들이 건너다니면 거기에 빨간 불빛이 왔다 갔다 해요.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보이고 신호등도 다 보이고요. 옆에 차가 있는지 앞에 차가 있는지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어린이 보호구역 있잖아. 어린이 보호구역에 딱 들어가는 순간 자율주행이 멈춘대요. 그러면 기사님이 직접 운전하셔야 돼. 거기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애들은 변수가 많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튀어올 수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을 하다 갑자기 사람이 튀어들어오면 얘가 아무리 로봇가 움직인다 하더라도 그렇게 빨리 반응을 못 하나 봐요. 그러면 이제 기사님이 브레이크를 밟는다거나 그래서 직접 이제 수동으로 움직여야 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여기 상암동에만 있어요. 상암동에 난지도 거기 아시죠? 그쪽에 가셔서 시승하실 돈 내고 저는 이제 무료로 탔지만 이제 택시니까 다른 동네는 못 나가요. 그 상암동 거기 그 동네에서만 주행하는 택시입니다. 다른 동네는 못 나가요. 근데 타보니까 승차감은 별로 안 좋. 타고 내렸는데 뭐 허리가 너무 아프더라고. 등짝도 아프고. 차가 좀 작은 것도 있고 좀 제가 좀 긴장을 했는지 몰라도 자세가 불편했었던 건 있었어요. 긴장했을 거예요. 예. 혹시나.
기사님이 이것저것 질문하는데도 잘 받아주셔가지고, 예. 그렇게 해갖고 이제 자율주행 택시도 한번 타보고, 이제 촌놈이 서울 구경 잘한 것처럼 신기한 구경도 좀 했어요. 이 사진을 제가 여기 이제 공유를 눌러가지고 카톡으로 보내도 되고, 제가 아는 사람한테 보내도 되고, 카톡에 보면은 이렇게, 이거는 이제 단체 대화방이고요. 단체 대화방에다가 이제 눌러가지고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여기 확인을 누르면 글로 전송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카톡에서 직접 하는 방법은요. 카톡에서는 카톡에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해요. 나를 선택하거나 누구를 선택을 해서, 아니면 여기 있는 대화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대화하는 친구들이나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여기다가 눌러서 더하기 버튼 눌러가지고 앨범을 선택을 해서 이 중에서 이제 사진 하나 골라가지고 이런 사진을 선택을 해서 하나, 둘, 그래서 요걸 누르면 사진이 2장이 전송이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톡에서 직접 더하기 버튼 눌러서 사진을 전송할 수도 있고, 다른 곳에서 사진을 선택한 후에 공유 버튼을 눌러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걸 하시든지 그건 여러분들 선택하시는 거죠. 우리 교재 64쪽을 보시면 카톡을 검색을 해서 설치하는 과정 나와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카톡이 100% 다 설치되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 폴더폰 있죠. 폴더폰. 옛날 투지폰 같은 경우도요. 카카오톡 앱이 깔려서 전화기에 붙어서 나오더라고요. 우리 스마트폰은 앱을 깔아서 나오는데, 요즘 스마트폰에는 카톡도 기본적으로 설치돼서 나오는 건지 어렵지 않게.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을 개통을 하면 대리점 직원이 카톡을 바로 다운로드 받아 설치해 주더라고요. 그 회원 가입까지 다 해줘 버려. 어차피 고객 핸드폰 번호도 알겠다, 고객의 이름도 알겠다 하고 회원 가입을 해서 바로 이제 대화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 내가 핸드폰을 바꾸잖아요. 바꿨을 때 여기 핸드폰에서 주고받았던 내용을 새로운 핸드폰에도 그대로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설정하기가 좀 복잡한 것 같아. 초보자들은 어렵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이 노트북에서도 카톡을 쓰고 저희 집 컴퓨터에서도 카톡을 하고 핸드폰에도 카톡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컴퓨터가 바뀌거나 핸드폰이 바뀌면 예전에 대화 나눴던 걸 그대로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카톡 회사에,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카카오라는 회사가 있어요. 카카오라는 회사. 카카오 홈페이지예요. 카카오 홈페이지. 여기 가보면 이 카카오 안에 기능이 여기가 있어. 많아요. 카카오 안에 보면 여기 지금 데이터 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대표의 대국민 사과문도 있고, 카카오 서비스 복구 완료 안내도 나와 있네. 모든 서비스가 다 복구 완료됐다고 나와 있고, 그 사람들이 카카오 안 쓴대, 이젠. 불편해서 안 쓴다 그러고, 이 카카오 안에 보면 카카오톡만 있는 게 아니거든. 카카오 스토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이런 기능들을 찾아봐야 돼, 이 안에서. 카카오 안에 기능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기능을 찾아가지고 또 써봐야 되고요. 쉽지가 않지, 우리가. 그냥 평상시 하던 것 같으면 괜찮은데
뭐가 바뀌거나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카카오톡은요, 다른 핸드폰에서는 카카오톡 2개를 못 써요. 그럼 저는 핸드폰이 집에 3개가 더 있거든요. 예전에 쓰던 게 있는데 거기서 카톡을 못 써. 그건 전화가 안 되거든. 그냥 기계만이 돼 있는 거지. 카카오톡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는데 인증을 못 받아, 인증을. 왜냐하면 지금 쓰고 있는 핸드폰에서 인증을 받아놨기 때문에 2번 다시 인증을 못 받는다 그러더라고. 자, 69쪽까지 설명이 되는데 70쪽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소록에 주소록에 친구들을 등록하면 자동으로 카톡에도 친구로 등록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주소록에 친구들을 등록을 하면 자동으로 카톡에도 주소가 등록이 돼요. 근데 전화번호가 있으면 등록이 되는데 전화번호를 모르면 등록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기능이 있냐면 이런 기능이 있더라고. 카톡 안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연락처로 추가하는 방법, 전화번호를 가지고 연락처로 추가하는 방법도 있는데 여기 보면 아이디로 추가하는 게 있어요. 아이디. 카카오톡 아이디로. 제 카카오톡 아이디는 요거거든요. 예. 근데 저는 제 홈페이지나 유튜브에도 제 전화번호 다 남겨놨기 때문에 제 전화번호 보고 오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이건 제 카톡에 저의 QR코드예요. 제 QR코드. 이 QR코드를 제가 여러분한테 제 명함 드리면서 제 연락처 다 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저희 QR코드를 보시면 이거를 카메라로 딱 촬영하시면 카카오톡에 추가가 되지. 예. 그러니까 기능은 되게 많아요. 기능은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자세히는 몰라도 지금까지 다 이래저래 쓰고 있었거든. 다 쓰고 있어서 어렵진 않게 썼는데 제가 해보니까 이 채팅방 있잖아요. 대화방. 단체 대화방을 만들 때 무제한으로 만드는 건 아니더라고. 단체 대화방도 일정 개수를 만들고 나면 더 이상은 못 만들어요.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 보면은요. 멀티 프로필이라 그래서 멀티 프로필. 이거는 제 개인 프로필이에요. 제 개인 프로필. 제 개인 프로필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어요. 여기도 하나 있고 저기도 하나 있는데 이렇게 프로필을 3개까지 만들 수 있어요. 프로필을. 나는 컴퓨터 하는 선생이야 라는 프로필 하나 만들 수 있고 나는 노래하는 사람이야 하고 프로필을 만들 수도 있고 나는 산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하고 프로필을 만들 수 있어요. 프로필을 3개까지 만들 수가 있어요. 프로필 만들기를 눌러가지고 이것도 다 고쳐버릴 수가 있어. 나는 자연이다 라고 이름을 써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여기 있는 사진도 내 마음대로 올릴 수도 있고 프로필을 3개를 했는데 이번에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카톡 데이터 센터 화재 사건 일어난 이후로부터 이 프로필이 멀티 프로필이 공개가 돼 버렸다는 거죠. 하나는 보편적인 프로필을 쓰는 거, 하나는 비밀스러운 프로필을 만들어 쓰는 경우가 있다 그러는데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공개가 되는 바람에 좀 불편했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있지. 중앙 컴퓨터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생겨가지고 지금 73페이지 72쪽에 보니까는 강아지인지 무슨 동물 그림인지
이제 프로필 사진으로 등록을 해 놓은 게 있는데, 이제 이렇게 사진을 등록하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이제 친구들은 가나다 순에 의해서 자동으로 들어가요. 가나다 순에 자동으로 들어가는데, 이 친구들도 내가 주로 대화를 나누는 친구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이제 그런 친구들을 앞에 나오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생일인 친구들이 보이네. 생일인 친구들이 이렇게. 이건 뭐지? 아, 이거는 저희 집 보일러가 겨울에 얼어가지고 보일러를 녹인다고 명함을 받아서 주소를 이렇게 핸드폰에 저장을 해놨더니 카톡으로도 이렇게 등록이 됐는데, 여기 설비집 사장님이 생일이래네. 개인적으로 저는 모르는 이제 별의별 게 다 여기 나오네 이렇게. 아까 그 같은 선생님 그분도 생일인가 보다. 음. 그럼 이제 생일인 사람한테는 또 뭐 선물 같은 거 하는 것도 있잖아요. 생일 선물 보내는 거, 쿠폰 보내는 거라든지. 예.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잘 쓰질 않으니까 요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주로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 이름을 앞에다 넣어놨어요. 즐겨찾기 식으로. 뭐가 또 카톡하고 하나 왔나 보다. 어제 교육받았던 사진인데 저희 짝꿍이에요. 짝꿍. 저희 짝꿍인데 이렇게 같이 사진 찍은 거를 해갖고 어제 뇌파 검사도 받았거든요. 뇌파. 머리에다 뭐 이렇게 씌우더니 뭐 한 10분 정도 뇌파를 측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결과를 받아봤는데 아침에 뇌 건강은 나쁘지 않다고 좋다고 근데 운동을 좀 많이 하라 그러더라고. 스트레스가 좀 많이 있다고 운동을 해서 풀면 좋다고 그런 이제 진단을 받았어요. 이렇게 이제 사진 찍은 것도 보내줬고 이제 이렇게 유수연 선생님이라고 하시네. 예. 이걸 눌러보시면 이제 여기 이제 꼬맹이들인데 손주분들인가 보다 이렇게 이제 사진도 나왔고 근데 그런 거 차단 누르면 나하고 대화를 안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의절하는 거지 뭐 의절. 누가 어제 교육받고 잠바를 두고 가셨나 봐. 주인 찾았다고 나오네. 어제 교육을 담당했던 이제 우리 선생님이신데 이렇게 또 뭐 카톡은 뭐 굳이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박사실 것 같아서 이제 프로필을 선택한 프로필 정하는 건데 사실은 제가 이 프로필 만들 때요 우리 애한테 작은 애한테 물어봤었어요. 화면을 좀 작게 놓고 보면은 제 프로필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얼굴이 들어있잖아. 얼굴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72장 사진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건데 요 프로필 편집을 눌러가지고 요 사진을 하나 요걸 하나 다 찍었어요. 이렇게 찍으면 요 사진이 하나 들어가요. 그렇죠? 요 사진이 들어간단 말이야. 이렇게 해서 사진을 이제 등록을 추가할 수도 있고 배경 사진도 집어넣을 수가 있고요. 이제 완료 누르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사진, 아까 72장 중에 지금 이제 한 장이 더서 73장이 됐는데, 예. 이렇게 해서 프로필 사진도 계속해서 사진을 보충해 넣을 수도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편집하는 기능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여기 이제 이렇게 번쩍번쩍거리게끔 하는 이런 거, 별, 번쩍거리는 기능이라든지, 여기 보면 이제 글씨를 집어넣거나, 여기는 음악 같은 걸 집어넣는 기능이 있어요. 음악 같은 거. 음악을 재생할 수 있게끔 하는 기능도 있고, 달력을 집어넣는 기능이 있어. 달력. 예를 들어서 내가 10월 7일 날 10월 7일 날 뭐 행사를 한다. 그러면 이제 10월 7일 날 되기까지 며칠 남았는지 디데이 정하는 기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10월 3일이 10월 5일이 만약에 뭐 결혼기념일이다, 아니면 뭐 이날 여행 가기로 했다든지 이렇게 날짜를 정해줘서 하면은 그 날짜가 되기까지 며칠이 남았는지 내 카톡에 보이게끔 하면 좀 알아보기 쉽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정해줄 수가 있어요. 디데이 정하는 거. 예. 뭐 그런 정도, 뭐 특별한 거는 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제가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대화를 나눌 때 요 이모티콘이라고 하죠. 이모티콘, 이거요. 이모티콘 이런 거. 이것도 습관이 돼야 되는데 이게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이렇게 이런 걸 뭘 보내와요. 이렇게 보내오면 되게 낯설어 했어요. 낯설어 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건 아닌데 낯설다 보니까 이런 걸 안 해버릇해서 이모티콘이라고 하는 이런 거를. 근데 이걸 또 돈 주고 사야 되는 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더더욱 안 하지, 그런 거는. 이모티콘 자체를 안 쓰다 보니까는 이런 걸 내가 돈 주고 사야 된다 그러면 생각하기 싫은 거야. 구독기간 만료라고 돼 있네. 이모티콘 플러스 구독기간 만료인데 다시 구독하기 누르면 돈 안 내나? 뭐? 한 달에 5,700원 내라고? 안 해. 공짜로 줘도 안 하는데 돈 내고 하라고? 이거를? 기본으로 주는 거는 있으니까 이걸 내가 다음에 쓰면 몰라도 돈 내고 하라는 건 안 할 것 같아. 근데 뭐 이벤트 같은 거 하면은 이걸 무료로 줄 때도 있어요. 그렇죠? 이제 그런 거 있으면 무료로 사겠다라고 해서 이벤트에 이제 참여를 해서 받으면 기간이 끝날 때까지 안 써봐. 그것도 습관이고 나쁜 습관, 버릇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재미나고 좋은 거 있으면 써봐야 되는데, 이거 안 써보는 거야. 근데 우리 자녀들하고 손자녀들하고는 이런 걸 이용하면 재밌어 할 거란 말이야.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이걸 써서 아빠는 너희들을 사랑한다고 이런 걸 보내고 나면 분명히 엄마한테 전화할 거야. 아빠가 이모티콘 보내서 우리를 사랑한대. 혹시 아빠 어디 아파?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평상시에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선생님 시간 됐어요. 예. 혹시 오해할까봐 저는 이걸 안 하려고 그래. 그래서. 근데 이제 카카오톡은 컴퓨터에도 설치할 수가 있어요. 컴퓨터에도. PC에도 설치해가지고 PC로 주고받거니 하면 더 편할 수 있어요. 매번 핸드폰을 열어보기 불편하면은 PC에서 작업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할게요.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